자, 문제 7번.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아래의 조건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8층의 백화점 건물에 시공할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4가지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배관 및 부속류의 총 마찰 손실은 펌프 자연 낙차압의 40%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펌프의 진공계의 눈금은 500mHg, 그리고 펌프의 최적 효율 0.95, 기계 효율 0.85, 수력 효율 0.75, 그 다음 전동기의 전달 계수 K는 1.2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주펌프의 양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양정, 즉 전양정을 구하는 거죠. 자, 보세요. 전양정 H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지금 이게 스프링클러 설비이기 때문에, 자, 몇 미터를 더해주냐? 바로 10m만큼을 더 더해주는 거죠. 그죠? 이건 법정 방수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m만큼을 더 가산해주는 겁니다. 자, 그때 요 H1과 H2예요. H1 같은 경우는 이제 실양정, 실양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H2는 바로 배관 및 부속류의 총 마찰 손실 수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H1부터 구해볼까요? H1? 자, H1은 실양정인데, 실양정은 이제 흡입양정과 여기다 토출양정을 더하는 거예요. 토출양정. 자, 흡입양정은 어디냐?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후드 밸브에서부터 어디까지? 펌프까지. 후드 밸브에서 펌프까지의 그 수직 높이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진공계의 눈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500mHg라고 했죠? 그래서 요 수은주를 수도로 환산하시면 돼요. 환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흡입 양정 같은 경우는 500mHg고요. 그 다음에 토출양정은 이 펌프의 배출축, 토출축으로부터 어디까지?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그럼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40m인 거죠. 맞나요?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높이예요. 헤드까지. 여기는 40m. 토출양정은 이제 40m가 되는 거죠. 40m.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수은주를 자, 수주,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는데, 자, 어떠한 관계식이 있냐? 자, 이 관계식이죠. 760 수은주는 10.332m와 같잖아요. 그죠? 예. 760 수은주는 10.332m와 같아요.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 수은주를 미터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비례식. 자, 보세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760대 10.332는 지금 수은주가 500이잖아요. 500대 X.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그러면 이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X는 얼마나냐? X는 500 나누기 760 곱하기 10.33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계산식에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500 수은주 나누기 760 수은주 곱하기 10.332m. 자, 요건 뭐예요? 요게 바로 흡입양정이에요. 흡입양정. 흡입양정에다가 더하기, 자, 토출양정 40m를 더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더해주시면 46.8m가 나옵니다. 그래서 H1, 여기는 H1의 값이 46.8m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H2. 자, H2는 지금 보시면 배관 및 부속류의 총 마찰 손실인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펌프 자연 낙차압의 40%라고 했죠? 40%? 그럼 자연 낙차압이 뭐냐? 바로 여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고가수조에서 이 펌프까지의 수직 높이예요. 얼마? 이만큼이죠, 만큼. 45m. 그래서 이거는 45m에다가 곱하기, 자, 40%, 0.4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0.4. 자, 곱해주시면 이 값은 18m가 돼요. 18m. 자, 따라서, 자, 전양정 H는 H1 46.8m, 46.8m 더하기 H2가 18m 더하기, 그 다음에 10m 더한다고 했죠? 10m. 자, 더해주시게 되면, 주펌프의 총 양정, 전 양정은 74.8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양정 값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2번.
주 펌프의 토출량을 구하시오. 주 펌프의 토출량. 그런데 스프링클러 헤드는 최대 기준 개수 이상 설치되는 기준이라고 했네요. 자, 어디 보셔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8층의 백화점 건물. 8층의 백화점 건물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디냐? 10층 이하에 자, 10층 이하에 자, 백화점이라고 하면 뭐 어떤 시설이에요? 어떤 시설? 백화점은 판매 시설이죠? 판매 시설. 자, 8층의 백화점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층 이하의 판매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몇 개냐? 바로 30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 암기하셔야 돼요. 몇 개라고요? 30개. 자, 그러면 여기서 주펌프의 토출량을 구하래요. 토출량. 자, 토출량 Q는 N 곱하기 분당 80리터 per min이죠. 분당 80리터. 요거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기준 개수가 몇 개라고요? 30개. 여기 N 값에다가 30을 대입하시면 돼요. 30. 그래서 30 곱하기 80리터 per minute. 자, 이렇게 해주시면 2400리터 per minute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 펌프의 토출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400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주 펌프의 전 효율을 구하시오. 자, 전 효율입니다. 효율. 자, 지금 문제의 조건, 세 번째 조건을 보시면, 자, 최적 효율 나왔고요. 그 다음 기계 효율, 수력 효율 나왔죠. 그래서 이 주 펌프의 전 효율은 이 세 개의 효율을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해 주시면 돼요. 곱해 주시면. 그래서 최적 효율 0.95 곱하기, 그 다음 기계 효율 0.85 곱하기, 그 다음 수력 효율 0.75. 자, 곱해줍니다. 곱해주시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0.6056이 돼요. 0.6056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전 효율의 단위가 뭐예요? 퍼센트. 자, 퍼센트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하셔야 되는 거죠. 100분율이니까. 그래서 100을 곱해주시게 되면 60.56%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60.56%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주펌프의 모터 동력을 구하시오. 모터 동력입니다. 모터 동력. 자, 동력 구하는 공식은 우리 많이 봤던 거예요. P는 2타분의 0.163 곱하기 QHK. 그죠? 이게 바로 동력 구하는 공식이죠. 전동기 펌프의 동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대입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저 2타는 펌프의 효율이죠. 효율. 아까 3번 문항에서 구했던 0.6056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0.6056. 자, 이게 효율이고요. 그 다음 0.163 곱하기 저 Q는 뭐예요? Q가 바로 토출량. 자, 토출량이죠. 근데 이 토출량의 단위가 뭐냐? 세제곱미터 per minute이에요. 단위가. 자, 그런데 우리 아까 2번 문항에서 구했죠. Q는 2400리터 per minute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리터를 무엇으로 바꾸냐?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관계식이 있냐면 바로 1000리터가 얼마냐? 바로 1세제곱미터인 거죠.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요 2400 LPM, 리터 per minute이 어떻게 바뀌냐? 이것이 뭐냐? 2.4 세제곱미터 per minute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Q에는 2400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2.4를 대입을 하셔야 돼요.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4 세제곱미터 per minute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H는 양정이죠? 자, 양정이 얼마 나왔어요? 1번에서 74.8m가 나왔죠. 그죠? 자, 곱하기, 그 다음 K는 전달 개수 1.2를 대입해 줍니다. 1.2.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57.98 정도가 나오네요. 57.98.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선정은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와 선정된 헤드의 표시 온도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 표에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에 대한 표시 온도를 쓰시오. 자,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에 따른 표시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가 39도씨 미만인 경우에는 표시 온도는 79도씨 미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9도씨 이상 64도씨 미만일 때, 자, 이때는 이제 표시 온도가 얼마냐? 자, 역시 지금 첫 번째 범주가 79도씨 미만이었잖아요. 그 값이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그럼 여기는 79도씨 이상이 되겠죠? 그죠? 경계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121도씨 미만이 됩니다. 미만. 이상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보세요. 64도씨 이상 106도씨 미만인 경우에는 또 여기 있는 값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달아서. 그럼 121도씨 이상이 되고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162도씨 있죠?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162도씨 미만. 자, 이렇게 해서 표시 온도에 들어갈 값들을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자, 그림과 같이 바닥면이 자갈로 되어 있는 절연유 봉입 변압기에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게 되면 이 소화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초토출량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냐? 바닥면이 자갈로 되어 있는 절연유 봉입 변압기죠. 자, 보세요. 절연유 봉입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토출량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자, 토출량은 자, 바닥 부분을 제외한 자, 바닥 부분을 제외한 자, 어떤 면적이냐? 바로 표면적입니다. 표면적.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냐? 바로 10리터 퍼 제곱미터 미닛 이렇게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출량 단위가 리터 퍼 미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바닥 부분을 제외한 면적, 표면적에다가 얼마 곱한다고요? 10리터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10리터. 그러면 지금 바닥 부분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자, 어디를 보시는 거냐면은 자, 절연유 봉입 변압기예요. 아랫부분은 지금 자갈로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갈을 제외한 그 윗부분만 보시면 돼요. 윗부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윗부분만 보면 되니까 지금 가로의 길이가 이게 5m가 되고 세로가 3m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1.9가 아니라 1.5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1.5. 이렇게. 자, 그때 자, 이거를 이제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전개도? 표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자, 전개도를 쭉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개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걸로 나오겠죠? 근데 바닥 부분을 제외한다. 그럼 이게 윗면적, 여기 윗면적이라고 보고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그럼 이거는 제외시킨다 이거죠. 이거를 제외시킨 나머지 이 면적을 구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면적. 자, 그러면은 일단 윗면적. 자, 윗면적을 구해주면 윗면적. 자, 여기죠, 여기 윗면적. 이 윗면적은 가로가 5m고요. 세로가 3m예요. 그러면 5 곱하기 3 곱하기 면이 하나죠. 이렇게 윗면 더하기 옆면적 이렇게 옆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옆면적을 구해보면 일단 여기 앞면. 자, 앞면이 있고 뒷면 있죠.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얼마냐? 5 곱하기 1.5죠. 요 앞면의 면적은 앞면. 그러면 5 곱하기 1.5. 이게 몇 개 있다고요? 앞면과 뒷면. 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면. 자, 이게 옆면이죠. 옆면에 똑같은 면적이 두 개 있죠. 옆면. 그러면 3 곱하기 1.5 곱하기 2개. 옆에 면이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표면적이 얼마 나오냐? 표면적이 이게 39가 돼요. 39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이 39 제곱미터가 돼요. 자, 그러면 토출량은 39 제곱미터에다가 얼마를 곱해준다고요? 10리터만큼을 곱해준다고요. 절연유 봉입 변압기인 경우. 그래서 10리터 퍼 제곱미터 미닛. 자, 이렇게 곱해주시게 되면 390. 근데 여기서 단위가 요 제곱미터랑 제곱미터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리터 퍼 미닛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390 리터 퍼 미닛. 이게 바로
소화 펌프의 최소 토출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필요한 최소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 자, 수원의 양입니다. 자, 단위를 보세요, 단위. 자, 단위를 보시면 수원의 양인데 이 단위가 얼마냐? 세제곱미터예요. 세제곱미터. 근데 우리 일본에서 구했던 토출량은 지금 단위가 리터 퍼 미닛이죠. 리터 퍼 미닛.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여기에다가 토출량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시간. 방사 시간을 곱해주시면 돼요. 시간을. 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 시간을 곱해주시면 지금 390 리터 퍼 미닛에다가 자, 시간. 방사 시간이 몇 분? 바로 20분 이상이 나와야 돼요. 20분 이상. 그죠? 방사 시간이 20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곱해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7,800이 나와요. 7,800리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단위가 리터가 아니고 세제곱미터죠? 세제곱미터. 그러면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 그죠?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7,800리터가 얼마가 돼요? 7.8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무언지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리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리터 단위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서 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벤츄리관에 유량이 분당 5.6 세제곱미터로 물이 흐르고 있다. 내경이 36cm인 본관에 내경이 13cm인 벤츄리미터가 설치되어 있다. 압력차를 구하시오. 단 벤츄리관 송출 계수는 0.86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지금 수평관, 자, 수평관이 있는데 수평관에 이제 벤츄리관을 연결해서 자, 압력차를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르누이의 방정식 어떤 거였어요? 이 G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1 플러스 Z1은 이 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2 플러스 Z2죠.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방정식인데 지금 이게 수평. 자,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Z1과 Z2의 값이 어떻겠어요? 같겠죠?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면 Z1과 Z2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어디냐면은 첫 번째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식이 어디냐면은 여기 두 번째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자,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P1-P2 압력차 P1- P2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좀 시켜줘야 돼요. 식을 변형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변형을 시켜줄 거냐? 감마분의 P2는 좌변으로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G분의 V1의 제곱을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자, 넘겨주시면 식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감마분의 P1 이거 넘어왔죠? 넘어올 때는 부호가 바뀌어요. 바뀌니까 마이너스 감마분의 P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G분의 V2의 제곱 또 2항 냈으니까 부호 바뀌어요. 마이너스 2G분의 V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자,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는 여기는 2G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죠? 그럼 결국 따라서 P1 마이너스 P2 여기 있죠, 이거. P1 마이너스 P2 이걸 구하는 거예요. P1 마이너스 P2는 감마 곱하기 2G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식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값이 있어요. 바로 V1과 V2의 값을 모르잖아요. V1. 그러니까 여기 V1과 V2의 값. 이것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속을 어떻게 구하냐? 유속은 잘 보세요. 최적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유속. 그러면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어요. 유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벤츄리관의 송출 계수가 0.86이라고 했죠? 0.86.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량은 어떻게 구하냐? 0.86분의 이제 여기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자, 어떤 값이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유량. 벤츄리관에 흐르는 물의 양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5.6이 들어가는 거죠, 5.6. 자, 5.6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다 대입할 때는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5.6 세제곱미터 퍼 단위가 분이 아닙니다. 분이 아니고 초로 바꿔야 되니까 60초. 이렇게 바꿔서 대입하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V1 먼저 구해볼게요. V1. V1은 A1분의 이제 Q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1은 지금 여기서 직경이 36cm예요. 36cm. 그러면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36의 제곱이죠. 그죠? 네, 단면적. 단면적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값이 얼마냐? 0.86분의 이 값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5.6 세제곱미터 퍼 60초. 네, 여기 들어오는 거죠. 여기 Q의 값에. 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제 이 값은 1.0662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V2도 마찬가지로 V2는 A2분의 Q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A2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직경이 13cm니까 0.13m의 제곱입니다. 0.13의 제곱 분의 여기 0.86분의 5.6 세제곱미터 퍼 60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8.1764 미터 퍼 세크.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V1과 V2 구했죠? 그러면 여기 압력차 P1 마이너스 P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P1 마이너스 P2는 자, 보면 지금 감마가 뭐냐? 감마가 비중량입니다. 비중량. 자, 비중량이니까 얼마냐? 비중량을 먼저 대입을 해보죠. 자, 비중량이 9.8 kN/s 세제곱미터죠, 이게. 자, 나누기 2g입니다. 2g. g는 중력 가속도예요. 2 곱하기 9.8 m/s 제곱. 자, 여기에다 곱하기 자, V2의 제곱이죠. V2의 제곱. V2가 8.1764예요. 8.1764의 제곱 마이너스 자, V1은 1.066입니다. 1.0662의 제곱.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치? 2G분의 감마 곱하기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이 식에다 대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P1 마이너스 P2는 32.86이 돼요. 32.86. 단위는 kN 퍼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죠. 킬로파스칼. 그런데 여기서 kN 퍼 제곱미터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킬로파스칼인 거죠.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32.86 킬로파스칼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에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할 때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관의 두께를 계산하시오. 자, 보시면 조건을 보실게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인장 강도는 400MPa, 항복점은 인장 강도의 80%이다. 그리고 최대 허용 압력은 15MPa이고 배관 이음 효율은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을 적용한다. 자, 이러한 조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있죠.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 이거를 적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배관의 최대 허용 응력은 배관 재질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과 배관 재질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과 그리고 항복점의 3분의 2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을 기준으로 다음 식이 적용한다. 그래서 최대 허용 응력을 계산할 때 요 시그마가 이 두 개의 값 중에 더 작은 걸 채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관 이음 효율은 여기 나와 있는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에 해당하는 상수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1.2를 곱하면 바로 이 S2의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배관의 바깥지름은 65mm이고 나사 이음, 홈 이음 등의 허용값은 무시한다. 자, 허용값은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A의 값은 0이라고 놓고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배관의 두께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식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식. 자, 어떤 공식이냐면, 자, 배관의 두께 T는 2 곱하기 S2분의 PD 플러스 A입니다. 이게 바로 배관의 두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무엇을 구해줘야 되냐? 바로 요 S2 값이 있죠.
SE 값.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최대 허용 응력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를 보시죠. 지금 배관 재질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이라고 했죠?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 근데 인장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장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이니까 400메가파스칼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메가, 자, 파스칼이 나오죠? 먼저 100메가파스칼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항복점의 3분의 2 값. 자, 보시면, 자, 항복점은 인장 강도의 몇 %다? 80%다. 자, 인장 강도가 400이니까 400메가파스칼의 80%면 32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400 곱하기 얼마? 0.8 해주시면 돼요. 자, 메가파스칼. 여기에다가 얼마나? 3분의 2다. 항복점의 3분의 2 값.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213.33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둘 중에 더 작은 거. 자, 둘 중에 더 작으니까 이 값이 채택이 되겠죠? 시그마 값이. 이렇게. 자, 그러면 SE는 자, 시그마. 둘 중에 더 작은 거니까 100메가파스칼이 적용이 되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은 상수가 얼마냐, 상수가 0.6이에요. 암기하시면 돼요. 0.6 곱하기 1.2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SE의 값이 얼마 나오냐? 72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72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여기 SE의 값에다가 요 72를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대입해 볼게요. 식에다가. 자, 2 곱하기 SE는 72메가파스칼 대입해 주시고요. SE 값. 그 다음 P는 최대 허용 압력입니다. 최대 허용 압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15메가파스칼이죠. 15메가파스칼이고요. 곱하기, 자, D는 바로 배관의 바깥지름. 여기 있죠. 바깥지름 65mm. 자, 바깥지름 65mm. 그리고 플러스 A는 얼마다? 0이다.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6.77 정도 나옵니다. 6.77mm. 자, 이렇게 해서 배관의 두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에서 원래의 기본 단위가 뭐냐? 여기가 메가파스칼, 보세요. 요 단위가 원래는 킬로파스칼이에요. 공식으로 따지면. 요 SE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식에 대입했을 때 지금 킬로파스칼이 아니라 메가파스칼을 대입했죠. 자, 이렇게 대입을 해도 값은 안 변해요. 왜 그러냐? 이 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세요. 이거를 킬로파스칼로 바꿔주면 15 곱하기 10의 3승의 킬로파스칼인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킬로파스칼로 바꿔주면 72 곱하기 10의 3승의 킬로파스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분모 분자에 10의 3승이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이 분모는 72, 분자는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 이 공식에 사용되는 단위는 메가파스칼이 아니고 원래는 킬로파스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그런데 메가파스칼로 놔도 계산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공식, 기본적인 그 배관의 두께 구하는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그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자, 다음은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지금 보시면 6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빈칸 6곳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조작 또는 원격 조작에 따라 바로 가압 송수 장치, 수동식 개방 밸브 및 소화 약제 혼합 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래서 첫 번째 가압 송수 장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 둘 이상의 방사 구역을 가진 포소화 설비에는 방사 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그래서 두 번째 방사 구역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바로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그 다음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바로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자, 5번은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거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번 항공기 경납구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 감지기에 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빈칸 6개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